있고요. 그 경희대학교 이한주 교수님 그리고 또 수영중학교의 그 송하영 선생님 이렇게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 앞에 이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학생 인권하고 관련된 연장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그 학생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그 학생 중심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학생 대상으로 많은 정책들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을 위한 교육들은 많이 있는데 학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대표적인 9시 등교제 정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그 청소년들이 교육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또 그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들이 직접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경기 청소년 교육의회를 구성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탐색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청소년 정책 참여의 현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참여예산제 등의 많은 참여 기구와 참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학생의회 현황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으로 서울시 금천구, 광주광역시, 고양시, 부천광역시 금정구, 성남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또는 청소년 행복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국외로는 이제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참여예산제들의 특징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지자체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그 수련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자문을 받고 또 학생들이 평가하는 그런 참여기구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의하고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의는 청소년 대표와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고 소관부처에 건의를 해서 정책화하는 그런 전국 단위의 기구이고요. 참여위원회 역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정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또 의견 수렴을 보장을 하고 그래서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예산의 편성권, 의결권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청소년들의 참여 기구나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대표성이 결여되고 있는 문제 또 청소년들이 직접 이 기구를 운영한다라기보다는 성인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시스템 안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황 그런 한계점들이 조금씩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도교육청에서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학생의회는 그 아시는 지역학생자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 단위학교의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학생자치회와 또 그 자치회에 소속된 학생들과 그 이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역학생의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지역학생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학생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회 체험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또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학생 의회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라면 여전히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지역으로 국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단위 학교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들이 조금 더 많았고요. 또 그러한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수렴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보고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살펴봤을 때 그 교육청 차원에서의 조금 아쉬운 점들은 뭐냐면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소년 의회 등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화된, 시스템화된 기구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실천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고 그런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런 지자체 청소년 정책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교육의회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논의 속에서 방안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교육회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근거로서 이 세 가지가 좀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아동권리협약, 또 아까 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들에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이러한 부분들의 근거에서 청소년 교육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들의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학생들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제19조에서는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에 의해서 청소년 교육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청소년 교육의회는 도대체 뭘 위해서 만드는 거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이 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청소년들의 참여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의회를 정의하자면 경기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들을 보면요. 거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의 마지막에는 항상 모의의회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조례상에서는 여전히 지방의회의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라고 하고 있는데 모의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와 빠졌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마지막에 제안하는 조례 안에서도 교육감은 학생들의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should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에서조차도 모의라는 말은 빠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뺐었고요. 그럼 이 청소년 교육의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 여러 지자체, 국외 사례들을 봤을 때 각 지자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참여 자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의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 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부산시 금정구 청소년의회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금천구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또 제한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의회는 12세 미만, 청소년의회는 12세 이상 이렇게 서로 다른 자격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령상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학년기에 속하는, 즉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경기 청소년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안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생들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거주 중이거나 라고 하는 이런 조항들을 좀 넣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교육의회 의원들은 도대체 몇 명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의원 정수를 봤을 때 지역별 인구 비례에 의한 대의회제가 아니라 소의회제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약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그 서울시 금천구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직접 총선거를 통해서 그 정당 직접 선거를 통해서 정책 정당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청소년 의회 의원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경기도의 넓은 지역과 또 많은 학생 수들을 고려를 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의회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안한 마지막 조례 안에서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서 직접 선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의회제 방식으로 했을 때 1화는 25개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고려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과단위 교육청에서는 한 2명, 대표가 2명, 그다음에 큰 국단위 교육청에서는 3명 정도가 참여를 하면 60명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안은 25개 교육청 단위 규모에서 그냥 균등하게 2명씩 그 청소년 교육의원을 선출을 한다면 50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3안과 4안은 1안과 2안에다가 소수자 청소년 교육의원 5명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 영역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탈북 학생, 또 장애 학생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 학생, 대안학교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이러한 청소년들도 경기도 청소년으로서 분명히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인원들을 고려를 했을 때 2안에 5명씩을 추가를 하면 65명에서 80명, 그래서 적게는 50명, 많게는 80명이지만 좀 더 확장할 여지를 두고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출하는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선출을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선거를 일단은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소의회제 방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천에 의한 위촉의 형식을 띠는 게 처음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 25개 지역 학생의회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서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학생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럼 국단위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학생의회를 2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25개로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5개 지역 학생의회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또 1명을 추천한다면 세 번째 다득표자, 이렇게 3명 정도를 경기 청소년 교육의회에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그 추천된 학생들을 선관위에서 심사를 통해서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감과 경기도 의회 의장이 공동 명의로 위촉을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수자 영역의 청소년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는 방법인데요. 그 25개 지역 학생의회에서 영역별로 후보자를 1명씩 추천을 합니다. 그럼 각 영역별로 25명이 후보자로 추천이 될 거고요. 그러면 1단계에서 위촉을 받은 경기 청소년 교육 의원들이 선거에 의해서 위촉된 그 소수자 영역의 청소년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통해서 각 영역별로 1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때 이제 고려할 사항은
초중고 학년기별로 초등학교에 또는 중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선출되는 학생들이 40% 미만으로 제한을 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또 성별을 고려할 때는 남녀 비율을 따져서 60%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한 사항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출을 해서 청소년 교육의회를 구성을 할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 선출을 통해서 이제 전체 청소년 교육의원이 선출이 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의장과 부의장 또는 부의장은 1명에서 2명 내지로 선출을 해서 의장단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위원회로서 이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청소년 교육의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서 도교육청 산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 이유는 교육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여 활동을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 참여 활동 중에 하나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이 청소년 교육의원들이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럴 경우에 전체 청소년 의원이 참여하기보다는 이 예결특위에 구성되어 있는 의원들이 도교육청과 도청의 주민참여예산제 대표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이제 상임위원회에는 그 의안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또 분과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그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경기 청소년 교육의원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좀 분류를 해봤더니요. 이렇게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인권 안전 분야, 자치 분야, 또 진로 분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학생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교육 분야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 평준화 시켜달라는 제안들이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켜달라는 제안, 또 그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달라는 그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문화 분야에서는 교복 없애기, 스포츠 대회를 활성화해달라고 하는 제안들이요. 또 인권 안전에서는 인권교육을 강화해달라, 또 등하굣길 안전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자치 분야에서는 교육감 선거권을 달라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진로 진학 분야에서는 자기의 꿈과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이런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 교육의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봤을 때 먼저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봤을 때 경기교육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또 예산에 대한 의견 수립, 모니터링 자문뿐만 아니라 정책을 제안을 하고 또 예산을 결정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조례 안에도 담았었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의회는 이런 5가지 큰 영역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의회를 만드는,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운영하고 후보자 등록해서 의원을 모집하는 단계. 아마 4월쯤에 이제 이 작업을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의정 활동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개회해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는 활동들이요. 또 의원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연중할 수 있게 되고, 이 본회의하는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좀 연구 단계에서는 좀 빠르게 7, 8월 정도로 잡아야지만 도교육청의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좀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방학이라고 하는 비효율성 때문에 일단은 좀 10월 달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하고 의정활동 보고를 이제 4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초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청소년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량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교육 활동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 청소년 교육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활동은 지금 경기학생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 토론회라든지 또 25개 지역학생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학생의회, 또 지역학생자치회 등과 연계해서 정책 토론회 등을 경기청소년교육의회가 주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9월 달쯤에는 경기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역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청하고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에 이 청소년 교육위원들이 참여해서 자기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을 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교류 활동은 국내 지자체에 있는 여러 청소년 의회들과 교류 활동을 하면서 역량들을 더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국외로 봤을 때는 핀란드나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가 있습니다. 유럽은 그 EU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 청소년 의원들을 파견을 해서 그 유럽 의회 전체에서 모여서 그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 교육의회는 이런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는데 핵심은 반영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물론 학생들의 자치권을 확대한다라는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의안 또는 정책의 반영 절차들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의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모사해서 저희들이 유사하게 좀 만든 것들이고요. 크게는 의안을 제출하고 또 제안을 하고 발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의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정책을,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의회의 상임위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의원 개인별로 이렇게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설을 통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25개 지역학생의회하고 잘만 연계가 된다면 지역학생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해당 지역의 청소년 교육의원이 또 발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상임위에 회부를 하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관련 도교육청과 도청의 관련 부서에 의안을 이제 이송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이송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의결된 의안 및 정책에 대해서 100% 반영을 할 것인지 부분 반영을 할 것인지 미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청소년 교육의회에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미반영된 의안이나 정책의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서 다음 회기에 제안을 한다든지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교육의회 활동이 잘만 운영이 된다라면 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교육 자치권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 정책들이 추진되고 그 진정한 학생 중심을 위한 교육이 실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좀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년 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들로 이게 이제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목적이나 정의 이러한 내용들이 조례 안에 담겨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조에 이제 의견 반영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여기 의견 반영해 보시면 교육감은 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도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라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도 이 청소년 교육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긴밀하게 상호 협력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그 문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입법화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 탐색적인 연구 결과들을 마쳤고요. 예,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